정고봉의 미디어 정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가 대부분 다 그렇다시피 맥락을 놓치면 정말 재미없어져요. 근데 맥락을 조금만 알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사실 이 영화 극장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웅담처럼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맥락 없이 봐도 돼요. 네. 다만 이제 리들리 스콧이 그 전에 만들었던 영화들, 뭐 글래디에이터라든지 이런 영화들에 비하면 약간 자극이 적기는 하죠. 그리고 좀 더 진지한 사유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들리 스콧 감독은 언제나 소위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별로 좋은 입장을 취한 적이 없어요. 아무튼 킹덤 오브 헤븐, 자 줄거리 소개하시죠. 대장장이가 있습니다. 프랑스 대장장이 영국 부자 프랑스 대장장이. 푸장장이. 좀 더 중독될 것 같아. 자, 이 대장장이가 네. 잘생겼어요. 올란도 블룸이에요. 정말 쓸데없는 얘기네. 와이프가 예쁜지 아닌지 모르죠. 아, 그게 일단 시작부터 돌아가신 상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얼굴이 안 보여. 한번 이렇게 얼굴을 보이는 장면이 감독판 본 나오는데. 사람 감독판을 보면 나와요? 네. 살아계신 장면이 나와요? 해상 장면이 네, 나와요. 해상 장면이 나오고. 아, 뭐 진짜 너무 많이 잘랐네. 아니 어쩔 수 없어. 그걸 보면 나중에 발리앙이 왜 시빌라 공주를 선택했는지 알게 되긴 하죠. 예. 그럼 안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간에. 네. 그래 그 대장장이에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부인이 죽고 심지어 부인은 자식을 잃는 바람에 이제 우울증 스스로 때문에.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고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하러 가는 그 지역 이름이 뭐더라? 그 지역 영주인데 이 할아버지가 리안 니슨이. 리안 닐슨. 예, 영주예요. 아무튼. 고프리죠, 고프리. 네. 이름은 고프리. 네. 그 특정 지역을 이벨린 지역인가? 네, 맞아요. 이벨린. 근데 거기에 영주인데 갔다 몇 번 왔다 갔다 네.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렇죠. 네, 성전 한번 몇 성전을 번. 하고 왔다가 다시 하러 가는. 음. 근데 그 이벨린 지역은 그 이스라엘 주변 이스라엘이 아니 뭐 예루살렘 주변인 것 같은데. 예루살렘 왕국 그죠? 안에 왕국 안에. 개별 영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바깥이긴 하지만. 맞아요. 거기기 때문에 이제 사실 성전을 하러 자주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영지가 거기니까. 성전하러.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 와 이거 큰데. 성전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리암 니슨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어. 나는 고환에 화살을 꽂고도 싸웠다. 이런 대사가 있긴 하죠. 예. 한 김에 성전환까지 하고 온 건가요? 아니, 제가 꼭 그 대사를 생각해서 한 말은 아니지만. 성전환을 하러 가는데요? 야. 아닙니다. 예. 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네. 성전을 하러 한번 왔다가 다시 하러 가는 상황에서 이분이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네 아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시작부터 I'm your father가 나오죠. 예.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상황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동생인지 몰랐던 신부님이 와가지고 자꾸 부인이 죽었는데 와서 솔직히 말해서 좀 깜짝됩니다. 막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죄가 많다. 너 따라가서 저 성지로 가야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해서 약간 자꾸 약을 올려가지고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죽이죠. 약을 올려서라기보다는 이제 그 자기 부인의 십자가 목걸이를 그게 결정적이었죠. 절취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대로 눈 격분해가지고. 돌아가지고 죽여버리죠. 근데 사실 제가 만약에 발리앙이었으면 그 전에 죽였을 거예요. 제 느낌이 그 느낌인데. 몇 단계 전에. 딱 전에 그냥 잠깐 일로 와볼래? 그다음에 바로 찍어 죽였을 건데 성격이 좋은가 봐. 왜냐면 발리앙이. 감독판에서는 계속 그러거든. 이제 동생인데도 물론 이부 동생인데 아버지가 다른 동생이지만 계속 이렇게 까대요. 이렇게 형 뺨도 때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형의 문제는 말이야 반항을 안 한다는 거야. 진짜? 자꾸 이제 도발을 해. 자기가 신부라서 뭐가 되나 좀? 그 시대 때는 신부가 좀 높아서. 아니 자꾸 까대서 미운 짓을 해가지고 얘가 도발을 해가지고 나가게? 죄를 져서 나가게 하려고. 나가게 하려고. 그래서 정말 돌아가신 분한테 고인 드립도 겁나 쳐요. 그러니까 뭐 애나 엄마나 쌍으로 지옥에 가 있겠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물론 젊은 때 나온 거지만. 네. 와 진짜 밉더라. 정말 연기 진짜 밉게 하더라.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극장판에 다 잘렸는 듯 밉던데 나는. 근데 그걸 이제 감독판을 보면 한 3배로 더 미워요. 근데 여기가 리암 닐슨이 여기 찾아온 게 그냥 아들만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아, 그래요? 예, 감독판에는 나오죠. 아이씨 지나가다가 괜히 밥이나 주모 밥이나 주셔고 이게 그런 분위기인데 그게 아니야 또 사실은. 극장판에서는 그 말의 편자를 박으러 옵니다.
아니야. 똑같은데 극장판에서는 사실은 이 사람은 이벨린의 영주지만 네. 프랑스 땅에서는 네. 영주가 아니라 네. 자기 동생이 영주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형제 관계가 있는 데인데 거기로 돌아온 거지. 자신의 어. 본거지로. 집으로 돌아왔구나 그럼 프랑스로. 근데 이 동생이 형한테 뭐라고 까대냐면 형은 저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벨린의 영주가 됐으니 근데 자식이 없거든. 좀 있으면 죽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그쪽의 영주도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 아들한테 너뭐 따라가라. 물려받으면 여기 거랑 저기 거랑 두 개 영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거기도 하는 또 거죠. 약을 올렸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리암 니슨을 굳이 죽이러 따라오잖아. 형 죽여버리려 그런 거야. 그렇지. 그래서 영주가 한 거야. 걔네들이 얘를 잡으려고 왜 나타났지? 라고 하는데 그 동생이 보낸 거예요 리안 윌슨의 그런 그 동생이 군인들이. 보낸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발리앙 때문에 온 게 아니야, 걔네들은. 어쩐지 너무 잘 알고 있더라 그 방금 터진 사건에 대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발리앙이라는 얘가 나타났으니 상속도 안 됐지. 근데 얘를 죽여버리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잖아. 그렇지. 한꺼번에 죽여버리면 이제 다 내 땅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온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싸울 혹시나 수밖에 없는 거지. 혹시나 리암 닐슨 같이 싸움 잘하는 영주가 와서 여기까지 뺐을지도 모르잖아. 그것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냥 죽여버리자. 라고 아 근데 생각하는 진짜 그 약간 진짜 교묘하게 자르긴 했다. 그러니까 그 죽이러 온 군인들이 벨리앙 핑계를 대니까 사람을 죽인 놈을 잡으러 왔습니다. 주교의 명령입니다. 극장판에 딱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연성이 없진 않아요. 없진 않지. 근데 감독판에 있는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내가 억울하네. 그렇지. 얘기를 덜 들은 거 같네. 그렇지. 이게 완성되죠, 서사가. 극장판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리암 리슨더로 삼촌이라고 부르는 게 대사가 아마 안 나오는 안 거예요. 나와요. 아예 안 나오죠. 나와요. 예. 근데 감독판엔 나오잖아요. 나오죠. 예. 네. 갑자기 왜 삼촌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고 어리벙벙했던 게 감독판에 보면 다 설명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훨씬 재밌어. 더 긴데도. 그럴 수밖에 없네.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다 없어졌네. 그렇죠. 그 대장자기를 그래서 다시 찾으러 가는 이유가 이게 얘가 내 자식이구나라는 확신이 들면서 얘를 확인해봐야겠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과정이 그 앞에 나오죠. 그러니까 보면 리암 닐슨의 서사도 훨씬 풍부해지고 발리앙도 충분히 더 이해가 가능해지고 여러모로 그리고 발리앙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훨씬 납득이 됩니다. 그냥 내가 할게요, 봉우리. 네, 이제 떠나면서 여정이 시작됩니다. 아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 발리앙이. 제가 지금 받아와서 제가 하기로 했잖아요. 네. 저 웃는 모습을 보니까 하기가 싫어요. 네,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살라딘과 붙습니다. 끝. 아 근데 진짜 영화 긴데 이걸로 끝나요, 솔직히. 예루살렘 네. 공성전을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치.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 리들리 스콧이 여러 가지 욕망이 있었는데 일단 반기독교적인 자기의 성향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스펙타클 영화 찍어보고 싶었고 공성전을 찍어보고 싶었던 근데 것 진짜 같아요. 잘 찍었더라. 그래서 네. 공성전 장면이 제가 볼 때는 포인트로 잡은 네. 스펙타클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잘 열심히 찍은 것 찍었더라고요. 같아요. 글래디에이터에서는 또 다른 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성전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공성전 장면은 좀 과하게 표현한 거긴 한데 그 당시 공성전 실제 역사적인 거에 비해서는 네. 근데 정말 잘 찍었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잘 찍었죠. 그러니까 나는 공성전을 제일 잘 찍은 영화를 로드 오브 더 링즈라고 생각했었는데 네네네. 반지의 제왕. 이건 네. 이제 물론 이제 본편 극장판에서도 물론 잘 표현이 되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감독판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얼기가 딱 보이니까 아, 그래요? 공성전은 정말 압권인 장면을 찍으려고 했구나. 네. 공성전마저 잘랐어요, 감독판에서. 그렇게 많이 자르진 많이 않았어요. 잘랐어요. 그나마라도 그걸 살리고 싶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핵심이니까. 덜 잘린 걸 보니까 이게 자기가 포인트였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반지의 제왕의 공성전은 약간 판타지스러운 그렇지. 느낌이 많거든요. 막 괴물 네. 날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되게 현실적인 공성전은 아마도 킹덤 오브 헤븐 지금까지 넘어선 영화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감독이 이렇게 애착이 심하지. 내가 얼마나 개고생을 해서 찍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감독판 나오는 거지. 저는 사실 이 킹덤 오브 헤븐에서 정말로 제일 연기 잘한 사람은 그 보도행 4세 네. 에드워드 노튼. 에드워드 노튼 감미를 쓴 사람이라고 아 생각하는데 배우가 에드워드 노튼이에요? 에드워드 노튼이요. 딱 에드워드 노튼인지 알고 나면 그래서 저런 연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 상태야. 이걸 썼는데 표정 연기가 되죠. 맞아, 진짜 대박이야 진짜. 대박이야. 그러니까 심지어 그 가면이 다 다른 가지고. 표정으로. 네. 보도행 4세가 전쟁을 원래 하기 싫어하지만 네. 저쪽이 이제 살라딘 쪽이 20만 대군을 밀고 올라오니까 네. 자기가 전쟁을 하겠다라고 이제 신하들을 이제 네. 가라앉히잖아. 니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려니까. 이러고. 그리고서는 이제 티비리우스한테 가가지고 내가 직접 만나야 돼. 근데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발리앙을 시켜가지고 일단은 보호하게 해놔. 수비를 좀. 네. 근데 그거를 딱 성곽수기를 제대로 하잖아요. 거의 죽을 지경을 처했는데도. 근데 사실은 옛날에 인연 덕분에 덕망을 가진 인연 덕분에 살아난 거 아니야. 그리고선
이제 거의 돌아가고 막 이전 굉장히 안 좋아질 지경에 딱 그 십자군 군대가 나타나잖아요. 아 예루살렘 멋진 군대가. 장면이에요, 진짜. 근데 야, 그 진짜 군중이 딱 있을 때 그 군대의 멋짐. 아, 그 아지랑이 막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쫙 피어오르고 깃발 쫙 들고 그 앞에 가면 쓰면서 반짝반짝 이제 십자가 막 이따만한 거 걸려 있고. 쫙 오는데 살라딘이 전쟁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겠구나. 딱 연출하잖아요, 딱 네. 사람이. 저는 야 저거 되게 무리했겠다. 빨리 만드느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살라딘 쪽은요 일단 쪽수가 많으니까 그냥 깃발 들고 온단 말이야. 그치. 우리 이렇게 쪽수 많아 덤빌래 말래 이건데 이쪽은 군사가 적은 대신에 어떻게 되니까 고양이가 털 세우듯이 우리가 거대해 보여야 돼. 이러면서 막 준비를 해갖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 장면도 너무 멋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게 역사적으로도 그때 당시에 이미 그 전 전투에서 그 십자군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그거를 막 농사 짓고 있는 사람한테 바로 기사시켜가지고 막 옷 입히고 막 네, 실제로 그거는 마지막 공성전이. 아, 마지막 공성전이에요, 공성전. 그거는? 그거는 중간 전투거든요. 네, 중간 전투인데. 한 번 함락 거의 당했을 때 그렇죠. 한 번 이제 거의 졌잖아요. 레이널드 예. 쪽하고 기가 이제 거의 죽을 지경에 예, 처했고. 맞아. 그리고선 이제 다가와지고 온 거잖아요. 맞아. 근데 거기서 막아서 협상이 이루어진 거지. 맞아. 근데 이 협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살라딘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훌륭한 군주지만 이른바 대인배라고 알려주는 너무나 덕망도 좋고 속아가면서까지도 정말 평화를 추구하는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 이 사람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고 정말로 전술적이고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왜 그때 저런 협상을 했을까? 왜 뒤로 물러났을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뭐라 하잖아요. 막 뭐라 그러는 그런 상태까지도 견뎠을까? 네. 그리고 왜 확신을 가졌을까? 이거를 딱 그 장면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마지막. 아씨 싸우면 안 되겠구나. 웬만하면 안 싸우는 게 맞겠다. 맞아요. 서로 큰일 나갔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그런 연출이 정말 훌륭한 거야. 굉장히 현명한 사람인 거죠. 네. 대충 말씀드릴게요. 그 예루살렘 성지가 있어요. 이 성지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고 이슬람과 뭐라 그래 크리스찬들이 싸우는 건데 먼저 크리스찬 점령을 하고 거기에 예루살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근데 살라딘이라는 훌륭한 아주 지도자가 훌륭한 나타나죠. 군주가 나타나가지고 대군을 몰고 와서 이걸 뺏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슬람권을 통합한 왕 군주죠. 네. 그리고 나서 그냥 이걸 그냥 오픈해 버립니다. 아무나 와서 니네 성지이기도 하니까 니네도 와서 기도하고 우리도 와서 기도하고 싸우지 말자. 그게 이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보도행 4세하고 이야기가 맞은 거예요. 평화 협정이 된 거죠. 서로 안 건드리는 선에서.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꼭 어떤 놈들이 나타나? 기 같은 놈. 그렇지. 왜냐하면 나는 출세하고 싶고 난 더 커지고 싶은데 다음 왕이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전공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쟁이 없잖아.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래서 부활을 시켜갖고 야 가서 싸움 좀 걸어봐. 그러다 보니까 야비하게 누굴 막, 죽이죠. 그래서 상단인가? 일반인을 건드리고 그렇죠. 상인들 대상들을 건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양쪽에 골칫거리인 그렇죠. 거야. 살라딘도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걸 꼬투리 잡아서 전쟁을 벌이기엔 명분이 부족하고. 근데 안 싸우기엔 또 그렇지. 내 뒤에 있는 그렇죠. 이슬람 부하들이 막 시민들이, 난리를 치고. 그렇다고 또 보도행 4세한테도 골칫거리죠. 아니 살라딘 보면 면목이 없잖아. 그렇지 미안하지. 그래서 보도행이 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을 씁니다. 자기가 이제 곧 나병 환자거든요. 심각한 나병 환자라서 얼마 못 사는데 자기의 수명을 깎아먹어가면서 살라딘에게 화해 제스처를 하죠. 그리고 살라딘은 받아주죠. 그 장면 너무 멋있어요. 당신 괜찮소? 내 어이를 주치의를 보내주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장면 멋있지. 야, 이 사람은 정말 뭐랄까 여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애정이 아주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죠. 예. 어쨌든 그래서 카리스마 넘치던 보도행 4세가 죽어요. 죽어버립니다. 그 여기 감독판에만 있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원래 왕위는 그 보도행 4세의 동생이 낳았던 아이 있죠. 네. 동생이 낳은 아이한테 왕위가 가기로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극장판에서 그냥 처음부터 기한테 가는 걸로 나오네. 그게 아니야. 네. 원래는 시빌라가 그 동생이 공주가 그 기하고 같이 낳았던 애가 있고 얘가 보도행 5세가 돼요 역사적으로. 네. 그래요. 근데 1년 만에 죽거든요. 그렇구나. 얘도 나병 걸려서 원래는 죽는데 여기서는 네. 이제 감독판에서 이제 자살시키는 자살이 죽게 만드는 거. 안락사시키는 거로 나오죠. 그 시빌라가 어느 날 애가 놀고 있는 거 봤는데 촛불에 손이 닿아도 뜨거운 줄을 모르는 거야. 아이고 나병이구나. 근데 또 그 전에 그 오빠의 흉측한 시신을 봤거든. 시빌라가. 그래서 자기 아이를 눈물을 머금고 귀에다 납을 부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기가 왕을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감독판이 훨씬 재밌다니까. 그리고 역사적 사실하고도 부합하고 네. 그게. 전 그 장면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고. 역사적으로도 그 사람이 왕이 돼요? 왕이 되죠. 그래서 설치다가 보도행 5세가 몇 년 못하고 섭정하면서 섭정을 이미 시작했었고 기가. 그리고 기가 물론 약간 무능한 왕이긴 했지만
그 거기 보면 기사를 대부분 공급하는 자원이 훌륭한 애였잖아요. 무력을 가장 공급하는 애였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영화에 표현된 것보다는 훨씬 더 무리 없이 왕위를 가졌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전쟁 광이었던 건 호전적인 사람이었던 건 그치, 맞다고 그건 맞는 그러더라고요. 것 같아요. 호전적인 거는 맞고 이제 약간 무모한 것들은 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러니까 시빌라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실제 역사에서는 거의 양아치 수준이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깡패처럼 이제 아무나 때리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시빌라가 나가서 바람을 피지. 물론 실제 역사에서는 시빌라하고 발리앙 사이는 안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 하긴 기하고 벨리앙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네. 어. 네. 원래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어차피 넘어갈 거였기 때문에 이제 발리앙은 기가 너무 날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견제하는 그런 관계. 아 벨리앙이 실제로도 그럼 이렇게 되게 무력과 이런 게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발리앙은 영화가 오히려 좀 조금 아 그래요? 실제로 엄청 훌륭한. 원래 사람이구나. 발리앙은 단순한 대장장이가 아니라 물론 감독판은 그나마 설명이 좀 나오지만 전쟁에 굉장히 많이 참여했던 사람이고 특히 엔지니어링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공성전에 최적화된 사람. 투석기라든가 이런 거 엄청 잘 만드는. 그래서 그 침공을 막아냈구나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감독판을 안 보면 발리앙의 주인공 버프가 너무 심해 보여요. 일개 대장장이가 갑자기 아빠 버프. 아빠가 싸움 잘한다 그러니까 잘하는구나. 아니 그런 공성전 기계들은 다 어떻게 만드냐고. 한번 보고 쓱 만들어. 대장장이니까. 말도 안 되잖아. 대장장이는 이거 치는 사람이지. 아무튼 그래서 감독판을 봐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일반 보셔도 돼요. 실제로는 리더십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전술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어떤 면에서 보면 간교함 같은 것도 좀 있어서 그렇게 막 양심만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간교함 같은 것도 있어서 살라딘하고 협정을 이끌어내는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이끌어내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공성전도 사실 막긴 했는데 패한 거잖아요 전쟁이. 그렇지. 굳이 크리스찬 따지자면. 국가들이 크리스찬 그 국가가 진 건데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에 벨리앙이 직접 살라딘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결국은 이제 무너뜨려도 들어가면서 너무 피해가 심하니까 서로 만나자 해가지고 이제 협상. 그 마지막 장면이 그거잖아요. 아 그게 그럼 벨리앙이 그 일종의 화친을 하고 이제 끝나는 영화 끝나는 거구나. 사실 살라딘이 부른 거죠. 네. 너희들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싸울래? 다 죽을래? 라고 이제 일단 위협을 했더니 우리는 다 죽더라도 싸울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라고 했더니 협상하자는 얘기야.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래 너희들 목숨 보장해 줄 테니까. 아 그래서 다 나가고 그러니까 어쨌든 너네는 나가긴 나가야 된다. 근데 목숨 보전은 해줄게. 그 대신 예루살렘은 우리 거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통 역사적으로 고민하는 게 왜 그렇게까지 싸웠을까 이거거든. 이게 뻔한데 살라딘이 훨씬 더 전술도 좋고 사람도 많고 왕도 죽은 상태에서 기든 그런 식으로 붙잡혀 있고 그런데 왜 발리앙은 굳이 저렇게까지 싸웠을까? 정말로 양심이 좋아서일까? 네. 그건데 사실 공포나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왜냐면 그 전에 있던 그 기독교계 왕들이 그 회교도들을 다 그냥 너무 잔인하게 죽였거든요. 맞아요. 학살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예. 그러니까 그냥 곱게 살려보내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큰 거예요. 아무리 살라딘이라고 하더라도. 또 한 가지는 내가 결사항전으로 막아내서 뭔가를 협상을 따내지 않으면 실제로 자연스럽게 뭔가 이월이 되는 상태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본 거지. 그러니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싸운 거야. 벼랑 끝 전술이지. 네, 벼랑 끝 전술이죠.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했던 말이 이슬람 성전 다 파괴해버리겠다고. 거기도 나오긴 하지만 맞아요. 나와요. 다 부셔버린다고. 니네 거든 우리 거든 다 부숴버린다고. 맞아. 거기 왜 그 쥐가 혀 깨물고 이제 몸에 불 붙이겠다고 막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네. 다 죽이겠다. 그리고 다 파괴하겠다. 불 다 붙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제 살라딘 입장에서는 이걸 싹 밀어봐야 나한테 실질적인 이득은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손해만 발생하는 상황이 된 거지. 다만 저쪽은 목숨을 잃게 되지만 그놈들이 그걸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살라딘 같은 경우 굉장히 전략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사실은 자기가 굳이 예루살렘 탄압하는 이유가 없거든. 이미 제국이 너무 커. 맞아. 그리고 살라딘이 그 극장판에서도 황무지란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중간에 하더라고. 실용적인 입장이니까. 근데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약간의 광기로 전애들을 복수해주고 우리의 이슬람 성전을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는 얘기가 너무 강하니까 그게 자신의 지지 기반이잖아. 이 지지 기반을 달래야 돼. 최대한 지연시켜가면서. 어차피 볼드윈은 얼마 있으면 죽을 테니까 좀 있으면 넘어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피를 덜 흘리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 달랬던 거지. 그러고 보니까 기가 설치는 것도 천천히 방공에서 보고 있었겠네. 그렇지. 저 새끼 야 그래 더 설쳐봐. 아주 나중에 절단을 내버릴 테니까 뭐 이러면서 이를 악물고 보고 있었겠네요. 그리고서 맨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다 깨부순다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한테는 별로 그게 중요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해야 될 강한 욕도를 못 느끼지만 피도 흘려 성전도 없어져. 근데 회복만 했어? 그럼 안 되지. 그러면 그렇게 애써서 회복했는데도 아무 쓸모가 없어진.
주변에 이제 지지 세력들을 규합하는데 훨씬 안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당신 말 들었다가 우리 성전 다 작살났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이 소리 들을 테니까 깔끔하게. 그리고 마지막 그 귀여운 제스처. 발량이 그럼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예루살렘이 뭐요? 아, 그 장면도 멋있죠. 아무것도 아니야. 네. 하지만 모든 것이기도 하지. 그거는 너무 좀 약간 귀여웠어요. 네, 귀여웠어요. 진짜 귀여웠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지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영화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도 딱 이런 자세라고 봐요. 맞아요. 네. 인간에게 있어 종교란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모든 것이기도 해. 그러니까 이게 살라딘이나 그 벨리앙이나 보두행이나 사실 성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다들 알아요. 이미 영화 보면은 다 알아.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싸우는 이유를 계속 찾아. 특히 이제 주인공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벨리앙이 가장 그게 심한 것 같고 살라딘도 마찬가지인데 그 영화에 보면 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신부님인가가 벨리앙한테 꼭 그 이제 예를 들어 기 같은 사람을 비유를 해가지고 사실은 성전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전혀 성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을 그냥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자꾸 성전을 핑계로 댄다고. 맞아.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자꾸 얘기하죠. 이게 전쟁이 발생한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광기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인 어떤 뭐 뒤에 이제 부추기는 사람들 그리고 지지 세력 이런 이유까지 겹쳐지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면서 싸워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게 모든 것이 돼버리는. 그렇지. 예, 자기의 지지 기반이니까.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심지어는 모든 목숨을 것이지. 바쳐서 그렇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특히 리들리 스콧은 특히나 이제 현대의 좀 더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네. 그리고 여기서 자유주의는 종교 자유주의도 이제 해당하는 겁니다. 네. 특정 자기가 아무리 기독교 문화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광신적으로 특정 문화에 특정 종교에 이렇게 목을 매가지고 막 목숨까지 잃고 이런 건 안 좋다라고 하는 현대적 시각으로 이제 이 대사들을 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게 그냥 사람들을 뭉쳐주는 수단이었지 국가의 이념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기독교와 카톨릭이 로마의 이념이 되잖아. 그러니까 대항에서 이슬람이 원래는 부족국으로 계속해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규합하는 그런 이념으로 돼. 그러면 술탄 체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를 형성해서 생긴 문제거든요. 이게 폭력은 결국 국가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단순히 종교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저 사실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피로 물든 이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성지 가지고 되게 거대한 싸움들을 벌이긴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별 문제 없이 살았어요. 아니 저도 이 킹덤 오브 헤븐 영화 초반부에서 가장 깜짝 놀란 게 아니 이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야? 이 십자군 전쟁하는 12세기에 막 기독교인들이랑 쉽게 말해서 백인이랑 이슬람 쪽에 그 중동에 까무잡잡한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막 한 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나는 역사적으로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네. 그게 보통은 그랬다는 꽤 거잖아요. 많았어요. 꽤 많았고, 근데 국가가 이제 형성이 되고 국가가 이제 세력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이유가 이제 그게 되는 거야. 그렇지. 성전을 차지하자, 성지 거 뺏겼다 이런 식으로. 이건 진짜 답이 없는 싸움이거든. 맞아요. 해가지고 다 허물고 우리 거만 한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맞아. 거잖아, 사실은. 예.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아니 성지가 무슨 10평짜리도 아니고 각자 지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동원의 기제거든, 동원. 국가가 사람들을 동원하는 기제고 또는 국가 안에는 특정 정치 세력 또는 광신적 세력이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성의 근거를 거기다 삼아버리는 거라고. 군인들은 또 그걸 기회로 보고 달려들 거. 그렇죠. 그리고 특히 십자군 전쟁은 바로 교황 그레고리인가? 그 교황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정치적 전쟁이거든요. 자신의 교황적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약간 깡패 수준에 있었던 유럽의 각 나라 영주들이나 왕이나 나이트들 맞아요. 사실 이게 거의 일본의 깡패야, 사무라이 깡패. 집단하고 네, 비슷한 맞아요. 예, 예. 그런 집단인데 원래 그 중세 영주제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네. 땅을 끊임없이 나눠줘야 돼. 뺏어서 나눠주고 뺏어서 나눠줘야 돼. 자신의 무력을 키우려면. 유럽 땅이 이제 맨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저기가 우리의 원래 옛날 땅이었어. 아 너무 좋다. 자신의 같이 뺏으러 그 가자. 종교적인 권위도 생기지. 땅도 여기서 이제 사실 밀려난 네. 귀족들이 있는데 저쪽 가가지고 왕국 세울 수 있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내가 영주 될 네. 수 있지. 그러니까 저쪽에서 자원도 없고 여기서 정치적인 영향력도 없고 교황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지지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 잘하고 갔다 오면 유럽 세계 스타가 돼. 그치. 태프전기 리차드라고 네. 신화중에 나온 리차드 사자왕. 사자왕. 네. 거기서 살라딘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니까 돌아가지고 뭐 거의 유럽에서 막 히로 아이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리차드라는 왕은 그렇게 훌륭한 정치인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거의 잉글랜드 내버려둔 정치인이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로빈 훗 사건 일어나고 막 그러거든 맨날 중에. 아. 진짜 전쟁광이지 이 양반이. 예. 근데 정말로 전쟁광이야. 네. 전쟁 머신이지 이 사람. 그것도 맨 선두에서 써서 싸우는 걸 즐기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진짜로 싸움만 하는 전투왕으로서의 진짜 이미지를 만든 사람. 중세 왕의 표본이야 이 사자왕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깡패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명성을 얻는 거라고. 이거를 교황의 욕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군 전쟁이 비극의 시작인 거죠. 그 전부터도 물론 제국의 충돌이라든가 비잔틴과 이런 이제 사라센 문명의 충돌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지만 그리고 많은 살육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건 현재와 같은 구조를 만든 건 1000년 전의 십자군 전쟁. 거기서 모든 비극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유럽의 깡패들이 가서 종교라는 이름을 걸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해서 생긴 문제. 그러니까 이게 각자 다른 종교의 성지이기도 하니까 약간 문화 교류도 되게 좋았겠어요. 그렇죠. 예. 이쪽 문화나 상품들이 타고 그래서 그렇게 막 상선도 많고 항구도 맞아. 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차지하면 실익도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 가보시면 예루살렘은 저 벌거 없는 땅이고 적과 꿀은커녕 뭐 네. 가나안이나 이런 데 다 땅이 안 좋은 데거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옛날에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지. 로마 총독이 와가지고도 사실은 로마 총독도 뛰어난 사람이 안 오잖아. 네. 그런데도 여기가 상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야. 성지순례도 많이 하고 맞아. 사람들이 막 문명이 교류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이나 이런 자연자원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거든. 아하.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것인 거지. 살라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12세기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유럽은 아직 우리가 방금 얘기한 영주 체제 그런 식으로 약간 낙후된 체제였으니까 심지어는 학문마저도 종교에 짓눌려서 발전을 못했을 텐데 동방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살라딘은 그런 배경 때문에 이 도시를 예루살렘을 개방하자는 그런 엄청나게 진취적인 애초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세 이슬람은 훨씬 실용적이었다고. 훨씬 그러니까 훨씬 세속적이었고. 발전된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나아간 사람들이네. 네. 그러니까 원래 이슬람은 실제로 지금 현대도 이슬람의 주된 종파는 비폭력주의예요. 원래 그 코란이나 이런 데서 폭력을 쓰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자 받고 돈 빌려주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고리대공업도 하면 안 된다. 네, 하면 안 돼요. 굉장히 강한 그런 율법이 있는 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답답해 보일 수는 있어도 옛날 방식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윤리적이고 훨씬 더 평화지향적인 종교야. 근데 그 중에 극단파들이 만들어진 거라고. 그리고 극단파들이 지들끼리도 엄청 싸워. 지금도 뭐 순위하고 엄청 또 싸우고 그러잖아요. 계속 싸우죠. 사실은 그 살라딘이 정말로 뛰어난 왕이었던 게 그렇게 수많은 종파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 하에서도 실용성과 리더십으로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까지 결합해가지고 이걸 제국구로 합칠 수 있었던 거야. 통일했다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영향력이었던 거죠. 살라딘이 지금 우리 영화의 배경이 된 이 십자군 전쟁 당시에도 되게 압도적으로 사실 유럽을 눌렀지만은 그 과정 내내 암살 시도 비슷한 거를 엄청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내부의 적들이 얼마나 본인의 생존이 굉장히 급했던 사람인데도 이런 카리스마를 발휘한 거라고. 저는 이슬람권의 지금의 이제 세계사가 이렇게 전개된 데는 물론 영국의 문제, 미국의 문제 다 많이 있지만 나치의 문제도 물론 있고. 네. 그러니까 중세에서 이제 근세로 넘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제국들을 구성하는데 오스만 제국이 이제 결국 이슬람을 대표하는 이제 제국이 돼버리긴 하는데 그 전에 이슬람 쪽이 뭐랄까 이렇게 그 가지고 있는 종교의 영향력 범위에 비해서 중세 이상의 근대적 체제들을 못 만들어내는 거. 중세 이상의? 중세 때는 훨씬 뛰어난 체제였어요. 거기 멈춰버렸다? 네. 그래서 그건 물론 이제 서양과의 경쟁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독특한 어떤 부족주의가 있거든. 아랍권들은. 워낙 또 사막이라는 데가 이렇게 한꺼번에 맞아요. 뭉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제국은 구성할 수 있어도 실제로 국가를 구성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느 순간 그쪽이 이제 파워가 실종된 상태가 된 거야. 이슬람이라는 실체는 있는데 제대로 대항할 국가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왕이 없고 국가가 없고. 맨 술탄 체제나 이런 것들만 있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대적 체제를 서양에 대비되게 만들진 못해서 결국에는 서양에서 압도당해 버렸거든. 그렇죠. 그중에 친미 국가 일부는 이제 사우디처럼 잘 살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억눌려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극단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못 사니까. 미국 때문에 극단주의가 사실 만들어진 건 많은 부분에서는 정치적 극단주의, 하마스라든가 뭐 아이시스라든가 이런 애들이 나온 이유는 결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 미국 질서가 만들어낸 자신이 정체성을 갖고 국가를 만들어서 적당히 싸우고 협력하고 이러지 못하고 억눌려야 되니까 거기서 극단주의파들이 계속해서 이득을 얻는 거예요.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 저기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고 이건 사실 미국의 원죄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근데 이게 그 전에라도 뭔가 대항할 만한 근대적 국가 체계가 좀 있었다면 중세 이후로도 나름대로 견제력이 있는 어떤 섹터가 만들어졌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 이게 되게 안타깝죠.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생각해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영화를 보니까 킹덤 오브 헤븐을 보니까 너무 꿈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낭만적인 거야 영화가. 지금은 개판인데, 야 이때는 이 이슬람의 지도자와 이 유럽 기독교의 지도자가 정말 대단한,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약간의 책임감도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도행이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닐 수도 있지. 아 그럼요. 예. 네. 실제로는 훨씬 더 간교한 스타일일 수도 있고. 예. 하지만 그 자리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진 그렇죠. 사람이 네, 네. 양쪽 집에 지도자로 있으니까 그렇지. 적어도 전쟁은 안 난다는 네. 거지. 그런 게 힘의 균형이지. 네. 그런 게. 예. 예. 제가 이슬람 거를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그러고 힘의 균형이 무너지니까 잡아먹혔고 잡아먹힌 틈새에서 미국이 미안한 게 이스라엘 독립도 시켜주고 막 갑자기 그쪽으로 이제 시오니즘을 심어놓으니까 이게 이 심겨진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 중동권은 계속 문제를 겪잖아요. 네. 거의 모든 나라가. 그러니까 이거는 참 이렇게 힘의 균형이 적절히 이루어지면서 이전이 되지 못해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실은 미국이 해야 될 일은 미국이 절대로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일극 체계를 자꾸 만들려 그러니까 적절한 힘의 균형이 있을 때, 그러니까 미국은 로마 팍스 로마나 네네. 일 제국이 헤게모니도 쥐고 군사력도 쥐고 경제력을 줄 때 세계는 평화로웠다라고 하는 꿈에 젖어 있는 데거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다극 체제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얘네끼리 붙으면 이쪽에서 붙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보조도 견제가 해주고 되고. 이러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게 저는 평화에 더 유리한 체제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이상하게 지금 굴러갈 가능성이 미국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그렇죠. 같아요. 지금 중국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사실은 중국을 자꾸 포위하겠다고 하는 건데. 팍스 아메리카나의 꿈을 버리질 못하고 그리고 막 우리 건드리면 무조건 보복한다. 응징한다. 계속 강경 노선으로만 나오니까. 아무튼 킹덤 오브 헤븐은 참 여러모로 저는 이번에 처음 본 영화인데 진짜 되게 이색적이었어요. 놀란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영화 잘 좀 봐요, 모르니까. 보고. 예. 네. 저런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놀랍고. 네, 사실 킹덤 오브 헤븐은 이것도 묻어뒀던 마션처럼 묻어뒀던 영화인데 네. 예전에 우리 네. 할 때도 같이 좀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진짜로 얘기하기 너무 맞아. 많은 텍스트라서 네네네. 아쉽긴 합니다만 그거 그래도 OCTV에 또 하면 되죠. 네. 아니 이게 예. 명대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 명대사 하나도 못 집어서 우리 그러니까, 지금. 예. 그럼 아예 여기서 끊겠습니다. 명대사 또 어설프게 한두 개 하고 끝내면 맞아. 안 되고 그렇죠. 여기서 끊고 OCTV로 밀죠. 그럼 OCTV에서 마션과 킹덤 오브 둘 다 리들리 스콧 영화네요. 아. 그러니까 리들리 스콧 특집으로 한번 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저 리들리 스콧 너무 좋아합니다. 네. 에일리언 얘기만 해도 저 한 3시간 네. 떠들 수 있어요. 아. 다음 주에 그러면은 우리 네. 50브런치는 리들리 스콧 특집을 빙자한 네. 국제관계 얘기 뭐 이런 거. 재밌겠네. 종교 얘기, 국제관계 얘기, 영화 얘기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길어지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미제 정거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진 리님이 이미 파악해서 모든 걸 미루고 있다고 OCTV. 애매합니다 OCTV를 미뤄. 이래놓고 OCTV에선 다음 OCTV로 미룰 그렇지. 거야. 알아지. 또 딴 얘기하다가. 왜냐하면 또 그때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길 거거든요. 네. 봉우리 예. 다음 주 몇 시에요? 네, 목요일 9시입니다. 네, 목요일 9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거의 없다 밥 먹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오래 해보도록 하죠. 아니 12시 반보다 뭘 더. 다음 주에 만나 안녕. 안녕. 영화 제목 킹덤 오브 헤븐은 몇 글자일까요? 영어로? 영어로. 영어로 해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오. 7 9 6 7 9 6 15. 뭐? 796이 어떻게 15야? 아니 그러니까 아 7에서 2 더해가지고 9, 15. 9에 6에. 아유 이걸 또 듣고 계시네. 진정하시고 네.